자, 안녕하세요. 야근하는 회계사의 윤상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 GPT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을지 제가 고민을 한 것과 그리고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례는 앞에 써드린 것처럼 산업 리서치와 추천 기업의 리포트 자동화예요. 이거는 보통 이제 투자직군이나 아니면 이제 전반적인 리서치를 하는 곳에서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그 구글링이나 아니면 외부의 특정 DB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로요, 이제 광범위한 리서치를 수행하고 이걸 가지고 종합해서 투자 목적에 예를 들면 유망한 산업을 추출한다. 그리고 그 산업 안에 포함된 기업들이 어디가 있고 얘네들의 사업 내용은 어떠고 그리고 이 안에서의 밸류 체인은 어떤 순서대로 가고 이런 방식으로 좀 리서치를 많이 하는데, 이거 우리가 보통 이용하는 그 DB가 있고 전반적인 구글링도 하고 여기에서 나온 그 일반적인 업무의 절차를 이 GPT가 수행하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요 안에서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GPT가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파이썬이 하게 했는지는 좀 말씀드리고, 이 둘을 어떻게 연결했는지도 한번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실제로 요걸 좀 고민하면서요, 이제 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를 혼자 고민한 건 아니고 이거를 실무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몇몇 기업이 이제 좀 고민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의뢰를 줘서 이거를 좀 고민을 하다가 이게 GPT가 내가요 프롬프트를 되게 정교하게 이렇게 해줘라고 하는 딱 레저트를 내는 그 템플릿을 딱 엄격하게 정해주고 그거에 맞춘 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정말로 딱 거기에 맞춘 결과를 내요. 여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야, 이거 요 낸 그 응답을 바로 그냥 파이썬이 돌리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 아이디어를 낸 거는 되게 사실 스스로 되게 이제 좀 의외로 되게 잘 작동하는, 그리고 실제 사업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내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이거 이따가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GPT와 파이썬과 GPT, 파이썬 이렇게 단계적으로 여러 그 이음새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하나의 일관적인 서비스를 내는 하나의 그 종합적인 서비스로 제가 만들게 됐는지 이따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리서치를 해서 산업과 사업을 추출하게 되면 이 사업들, 회사들의 각각의 사업들을 쭉 보면서 GPT가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리서치를 해보니 여러 이제 최근에 일주일간 나온 증거사 리포트에서는 산업의 전망과 사업의 전망과 전반적인 금리나 환율 이런 그 거시적인 전망 이런 것들을 내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몇몇 산업이 굉장히 유망해. 그 유망한 것도 결국 투자 관점에서 유명한 건데, 이제 그거를 장기와 중기, 단기로 나눠서 단기에는 어떤 산업이 유망하고 중기에는 어디, 장기에는 어디 이렇게 기간을 나누어서 유망한 산업을 뽑고, 그 근거도 어디에서 근거를 판단하게 되는지를 그 근거도 명확하게 명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 안에 포함된 기업들의 사업 내용을 이제 파이썬 이용해서 수집해서 쭉 가져오면 이제 GPT가 마지막으로 그 사업들을 쭉 보면서 여러 회사들의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말로 유망한 사업은 요 사업이 되겠다라고 결론을 해서 최종적인 투자 목적의 기업을 셀렉하는 그 과정도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반적인 그 프로세스의 결과로 내는 GPT가 내는 리포트는 이제 파이썬이 결국 만드는데, 장기, 중기, 단기마다 어떤 산업이 유망하고 그 산업 내에 어떤 회사들이 유망하고 그 회사들의 티커, 심볼과 함께 그 회사들이 왜 유망한지를 근거를 대는 방식의 리포트를 낼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서치와 판단과 결과 리포트를 내는 이 하나의 서비스를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일단은 개괄은 그러한데 이거 어떻게 했는지 좀 더 설계를 좀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좀 빠르겠죠? 좀 제가 단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실제 리서치에서는 제일 먼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구글링을 많이들 합니다. 구글링. 여러분들 구글링 많이 하시나요? 이거 저는 제가 처음에 그 회계범위에 입사했을 때 제가 들어갔던 그 본부는 이제
뭐 특정 그룹의 M&A를 좀 많이 전담해서 자문하는 본부였는데, 이제 거기에서 뭐 할 때마다 뭐 가치평가나 실사든 뭐든 할 때마다 일단 리서치부터 시작해요. 리서치 역량이 굉장히 업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부는 1년차 때는 거의 리서치만 시켰어요. 저도 1년차 때 그 구글링만 줄창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땐 너무 싫었는데 지금에 돌아와서는 이 리서치 능력과 거기에서 정보를 뽑고 이해하고 그런 환경을 이해하는 그 능력이 업무할 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어쨌든 구글링. 그리고 이제 증권사 리포트, 이제 뭐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내는 특정 종목이나 산업이나 경제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그 리포트들은 지금 현재 현황을 굉장히 잘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리포트들을 보면 실제로 회사랑 깊이 있는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그 결과도 있고, 신문이나 이런 데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들어가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증권사 리포트는 특정 그 산업이나 회사의 그 현황을 이해하는데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증권사 리포트. 사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전망치, 어떤 이 산업은 향후 몇 년 동안 시장 규모가 몇 프로씩 상승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업무할 때 중요하죠. 저희가 보통 재무 추정을 많이 하니까 전망치가 들어가 있다면 정말 베스트. 그죠? 데이터 소스로는 되게 베스트죠. 어쨌든 뭐 이런 증권사 리포트 많이 이용하고, 그 외에 특정 산업의 통계 자료 같은 거는 보통 협회 리포트들, 주기적으로 나오는 리포트들이 있죠.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정부에서 내는 여러 가지 그 공공기관에서의 리포트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는 그 금융에 대한 리포트일 수도 있고, 산업에 대한 리포트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필요에 따르면 다르죠. 그래서 전반적인 정부기관 리포트요. 이거 보통 다 찾기 위해서 구글링을 많이 합니다. 구글링이라는 툴을 이용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GPT한테 맡길 거예요. 어떻게 맡기냐면, 야, 너 그 특정 목적으로, 예를 들면 특정 목적으로 어떤 산업에 대해서 구글링을 할 거야. 구글링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정보들 중에 특정 뭐 PDF 정보가 있다면 그걸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들이 보통 모여있는 특정 DB가 있거나 증권사의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요거 증권사 홈페이지 크롤링해 해서 나온 정보 PDF로 다운받아. PDF죠. 네. 그리고 정부기관 리포트도 마찬가지죠. 크롤링해서 집에다. 자, 결국은 이 GPT로 하여금 지금 현재 과거 일주일간 이런 DB로부터 데이터 소스로부터 들어가서 크롤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가져와 라는 걸 시킬 건데, 여러분들 이거 GPT 한번 써보셨으면 이거 잘 못한다는 거 알 거예요. 저는 어떤 식으로 이용했냐면, GPT가 그래도 잘하는 건, 저는 사실 크롤링을 잘 많이 하진 않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이트 들어가서 개발자 도구를 열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걸 찾아가지고 막 넣어서 하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 너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데이터로 이제 API를 제공하는 것만 많이 이용했는데, 실제 리서치는 그러면 안 되니까 크롤링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 GPT를 이용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거는 지울게요. 제가 실제로 이용한 GPT의 내용인데, 제가 한 그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주면서, 야, 요 안에는 하나하나의 요약문이 본문에 게시되어 있고, 그걸 나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배너도 있다는 걸 확인했어. 너는 위 페이지에 일단 들어가서 게시된 글들의 본문 내용을 싹 다 긁어서 가져오는 반복문을, 크롤링 반복문이죠. 파이썬 코드로 작성해줘 라고 했죠. 그럼 얘가 이제 뭔가 이렇게 쫙 작성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걸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안 돌아가요. 그러면 안 돌아간다고 할 때 그 안 돌아가는 그 결과 오류, 예를 들면 오류 메시지를 그냥 바로 캡처해서 얘한테 줘요. 준 다음에, 야, 이렇게 나왔어. 찾아. 그럼 얘가 또 찾아요. 하다가 또 에러 나죠? 그럼 또 찾아요. 이렇게,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열었지만 여기에 나오는 요 창을 그냥 저는 캡처하고, 이거 아시죠? 제가 이게 범위를 지정하면 거기에 따른 내용이 여기에서 표시가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원하는 내용이 있는 곳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서 그 장면을 캡처한 거야. 야, 구조가 이래. 그러니까 네가 낸 코드 에러 안 나게 다시 좀 바꿔봐 해서 얘 또 만들고, 그래서 또 고치고, 또 에러가 나면 고치고. 이거 좀 보시면 몇 가지 페이지에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여줬죠. 해서 결과적으로 쭉 내려가면 제일 마지막에 제가 원하는 정보가 돌렸을 때 이렇게 반복문으로 쭉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GPT는 전반적인 크롤링이라는 업무는 잘 못하지만 크롤링을 하는 코드는 잘 만든다. 잘 만들죠. 이 결과가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 DB마다의 그 DB의 크롤링 코드를 GPT가 만들고, 이거는 결국 GPT가 생성하지만 돌리는 건 파이썬이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내가 수집하는 정보가 그 사이트 내에서, 그 데이터 소스 내에서 전체 내가 지정한 그 기간 동안의 데이터라는 걸 내가 입증할 수 있죠. 검증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코드가 짜진 채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용한 거. 그래서 GPT와 파이썬을 동시에 이용해서 정보의 완전성을 체크한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보를 가져왔어요. 두 번째,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그 투자에 유망한 그 정보를,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얘를 가지고 요약을 해요. 정리도 하고. 이때 저는 어떤 방식으로 얘한테 일을 시키고자 했냐면, 야, 내가 이거 결국 데이터를 하는 게, 취합한 게 투자 목적이야. 근데 투자는 해보니 단기, 예를 들면 단기라고 하면 저는 3개월 이내를 설정했고, 중기는 3에서 6개월, 그리고 장기는 6개월 이상으로 이제 설정해서, 이렇게 특정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하는 종목들은 보통 달라져. 아무리 좋은 산업이어도 그 투자가 장기간이면 사람에 따라서는 매력을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와 중기, 단기 이렇게 딱 개월수를 딱 나눠서 준 다음에, 야, 너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해서 단기, 중기, 장기에 투자에 유망한 산업을 뽑아줘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GPT한테 그냥 온전히 맡겼어요. GPT한테. 물론 이거 이제 그 실제로 서비스의 그 프롬프트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굉장히 프롬프트가, 이게 이제 아까 데이터 가져온 거고, 프롬프트가 되게 깁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프롬프트고, 이게 두 번째 프롬프트예요. 여기 보시면 좀 생각보다 이거 두 개 합쳐도 100행이 안 되죠?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다른 서비스도 실제로 적용 해서 이제 납품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때 GPT가 온전하게 데이터를 읽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는 그 하나의 일련의 프롬프트를 위해서는 프롬프트 하나만 거의 한 100행, 200행이 넘어가요. 얘한테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어떤 형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너는 이걸 읽고 어떤 방식으로 이 데이터를 소팅하고 분석해서 나한테 어떤 걸 줘야 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얘한테 글로 정말 정교하게 잘 써서 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주고 저렇게 해줘도 다 결과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좀 더 내가 원하는 방식의 데이터를 줄 때까지 이 프롬프트를 계속 깎는 거예요. 계속 단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가 됐을 때 내가 볼 때는 서비스 목적으로 내가 기대한 거를 딱 낸다 라고 하는 그 프롬프트를 찾아요. 그래서 두 번째, 얘가 요약 정리하고 이 특정 제가 설정한 기간에 맞춰서 산업군을 뽑는 것, 이거는 프롬프트를 잘 줘서 GPT한테 맡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정보가 나오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실제 정보 나오는 거.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돌리면 얘가 이렇게 이게 바로 결과가 나 있죠? 보이시나요? 제가 보면은 장기, 중기, 단기마다 예를 들면 장기에는 반도체 제조업, 그리고 전기업, 그리고 중기에는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그리고 단기에는 철도 장비 제조업, 건물 건설업이 뭔가 유망합니다. 그리고 그 유망하다라고 판단한 그 근거들이 이렇게 써있죠. 예를 들면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은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한국 자동차업의 수익 관세 인상과 등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하지만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에 적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그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이제 총알을 맞았죠. 예, 이런 그 특정 이벤트들이 있으면 이런 리서치업들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리포트를 냅니다. 얘는 그 리포트를 가지고 분석해서 결론을 내는데 아마도 증권사 리포트들이 정말 많이 그 주제에 대해서 다뤘을 테지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된다면 자동차 업은 관세가 높아져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보다 더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된다. 그래서 중기에는 그러니까 단기에 투자하는 얘기가 단계는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이겨낼 겁니다라는 관점하에 중기 3에서 6개월 동안에는 투자가 유망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좀 좀 다각도로 검토를 했다는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가 보통 야 트럼프 때문에 관세 높아지면 자동차 안 된대. 그럼 자동차 하지 마지. 자동차 하지 마. 야, 투자하지 마지. 야, 자, 그렇다면 단계에는 떨어질 거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중기적으로 3에서 6개월 있다가는 자동차 업에 실제로 내는 실적이 좋아지는 거 보면서 다시 주가가 오를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지금 투자했을 때 떨어진 금액을 투자해서 중기 정도 됐을 때 다시 오를 거니까 투자할 만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투자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타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가 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서 뭔가 결론을 냅니다. 이 결론을 내기까지의 그 검토한 것을 이제 근거를 이제 써달라고 했고 하지만 제가 프롬프트에다가 근거를 하나하나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줘라고는 안 했어요. 그냥 그 짤막한 코멘트만 줘. 왜냐면 그 사실 그것도 다 토큰 낭비고 돈 나가고 하는 거니까 제가 딱 봤을 때 뭐 타당하다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만 주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산업에 대한 얘기가 끝났으면 우리는 그 산업에서요 속해 있는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피어 동종기업. 그 사실 뭐 여러분들 자동차 엔진 그 자동차 제조업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소속된 회사만 해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4-5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의 2, 3차 벤더들 생각하면 요 산업군 내에 포함된 회사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산업군 안에 포함된 여러 밸류체인의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다 중기에 투자 적합할 것이냐는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경쟁 환경이 다르고 이벤트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정도가 다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산업 내에 포함된 얘가 이제 유망하다고 뽑았던 그 산업에서 회사들이 있을 텐데 그 회사들 전체 리스트는 전체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 회사들의 사업 내용을 길게 가져와라. 이거는 파이썬이 합니다. 파이썬. 그런데 파이썬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도 잘 생각해보면 이 하나의 서비스가 끊임없이 자동화돼야 돼요. 중간에 사람이 야, 이 산업이 유망하네? 그럼 이 산업에 해당하는 거 검색해. 한 다음에 그 산업의 이름으로 속한 회사를 파이썬으로 돌려서 그 회사들의 리스트와 사업 내용 가져와.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자동화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산업이 뽑히면 그거에 맞춰서 바로 회사 리스트가 나오고 바로 파이썬으로 사업 내용을 가져올 수 있을 이 연결 다리를 저는 GPT로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돌리면 바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기술에 해당하겠죠. 이거 자세하게 공개는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힌트는 드릴 거야. 이거를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산업 뽑으면 그거에 따라서 바로 GPT가 돌려서 회사들의 리스트와 사업 내용 가져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뭘 하냐? GPT가요. 아까 전에 뽑아놓은 산업의 그 정보들 데이터 수들 있죠? 플러스 방금 전에 파이썬이 가져온 그 산업 내에 포함되는 회사들과 그 회사들의 사업 내용, 결국 그 사업 내용은 밸류 체인에 정보가 일부 들어가 있겠죠? 그거를 모두 가지고 야, 네가 단기에는 어떤 산업이 유망하다고 했는데 이 산업 내에서도 지금 현재 시황을 볼 때 어떤 특정 티커가 특정 기업이 유망한지를 뽑아줘. 그 이유와 함께 이걸 맡길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고도화된 업무죠. 산업 내에서도 여러 밸류체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야 되니까. 그 실제로 이제 나온 결과를 이거 좀 약간 지저분하죠? 나온 결과를 보면은 네, 나온 결과는 제가 이 결과적으로 나온 거는 뭐죠?
HTML로 뽑았는데요.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이트에 그 블로그에 여기 지금 블로그 주소 보이시나요? tacoLabs.com이라고 하는 블로그예요. tacoLabs.com 여기에서 이제 실험실에 가면 GPT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제가 어제 뽑아놓은 리포트 요거 이제 HTML로 뽑은 거거든요. 이걸 바로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24년도 7월 연 29주차 GPT 리서치 추천 종목 해서 첫 번째 장기 종목 6개월 이상이죠. 두 번째는 중기 3에서 6개월이고 세 번째는 단기 3개월 이면인데 각각마다 이제 어떤 업종이 유망하고 이제 업종이 한 3개 정도 있고 그 업종 내에 포함되는 회사명 티커가 있고 왜 그렇게 선정하게 된지 이유를 GPT가 뽑은 거를 이렇게 리포트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이제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리면 1년이면 한 52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벌써 절반 지난 거 보이시나요? 29주차에 리포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기는 반도체와 의약품과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고려 아연, 포스코 컴텍, 반도체, 서울반도체, 이거 여기 들어가나요? 어쨌든 얘네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업 그 단기에는 소매업, 이런 업종들의 이런 티커들이 좋을 겁니다 라는 결론을 냈어요. 한번 여러분들 여기 그 tacoLabs.com에 와서요, 이거 주소 한번 보시고 여기 와서 실험실에 GPT라고 하는 요 섹터에 가시면 올려놨거든요.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거 한 그 시간이 되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돌려서 업데이트를 하고요. 저는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실제 이제 종목들을 구매할 거예요. 딱 한 주씩 구매할 거예요. 그래서 6개월짜리인지 3개월짜리인지 그 미만짜리인지를 넣고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고 검증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검증하면서 몇 개는 잘 맞았는데 몇 개는 잘 안 맞았네. 왜 그럴까? 이거를 여기에 또 다시 올라가서 프롬프트에 반영하고, 이 프롬프트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반영하면 얘는 그거를 반영해서 이제 저한테 주는 정보가 좀씩 달라지겠죠? 이거를 반복해서 한번 수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리포트가 나옵니다. 이걸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요 리포트 있잖아요. HTML 파일로 뽑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뽑힌 파일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실제 다운로드 받은 거가 이제 리절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누르면 HTML 파일이죠. 누르면 방금 전에 보셨던 내용이 이렇게 떠요. 이 파일을 제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그 코드를 가지고 생성된 건데 지금 보시면 되게 깔끔하죠.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이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이거 저는 HTML 만들지 몰라요. CSS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이거를 GPT한테 맡겨서 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HTML을 만들게 된 것도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프롬프트를 앞으로 가면 나 이런 식으로 이거 가져올 수는 일단 데이터 가져오는 파이썬 코드도 이렇게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고 에러 나니까 에러 캡처해서 보여주니까 바로 에러 수정해서 주고 쭉 내려가다가 데이터가 잘 수집되는 걸 확인하고 이거 좀 나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가지고 HTML 파일로 만들어주는 코드도 쭉 우여곡절을 통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요거를 여기 코드 복사를 해서 아까 그 콜앱에다가 제일 마지막에 끼워서 돌려놓은 게 요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만든 요 코드가 총 그 코드 셀 자체는 한 6개인가 되거든요.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GPT가 잘하는 거. 예를 들면 GPT는 코드 잘 만들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 소스에서 가져오는 이 코드 잘 만들고요. 그리고 결과물을 내는 HTML 코드도 잘 만들어요. 코드를 잘 생성한다는 거.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여러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 이거를 요약하고 정리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결과물을 내는 거. 이거를 GPT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이 코드 나온 걸 가지고 파이썬에게 맡겨서
실제로 돌려서 신뢰성 있고 전반적인 완전성이 확보가 된 정보를 받아온 것이죠. 결과물을 H넷으로 뽑는 것도 한 거고.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사례로서 말씀드린 이 1년의 그 작업은 GPT가 했지만 신뢰성과 완전성이 담보가 되고 사실 이거 돌려보면요, 이제 아까 전에 비용 효율 관점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돌렸을 때 제가 그 오픈 AI 들어가서 과금된 걸 보니까 0.2불 정도. 0.2불이면 얼마예요? 한 6, 700원 잠깐만요. 1불에 5분의 1이니까 한 2, 300원 되겠죠? 한 번 돌릴 때마다 2, 300원 정도에 과금돼요. 이건 뭐 크다 하면 큰데요. 이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돌릴 건데요, 뭐. 그리고 결과 나올 때마다 뭔가 프롬프트를 잘 깎고 다시 돌릴 때마다 200원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면 이 서비스를 내는데 적당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싸진 않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사이트에다가 제가 계속 올려놓을 거예요.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와서 보시고 뭐 의견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도 정보도 더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선정을 할 때, 종목 선정을 할 때 그 사업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거의 주가 흐름도 보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도 해서 넣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것도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넣지는 않았는데, 사실 넣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GPT한테 맡기면 되니까. 과거 1년치 주가 데이터도 불러와서 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아이디어 얘기해 주시면 한번 반영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사례로서 리서치 보고서를 만드는 자동화하는 응용을 한번 보았어요.